네, 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희 가드너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다시 또 우리 에피소드 3에 우리 이번에는 신화 항아가 달에 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지금 우리 인간들은 어디까지 달에 가고 있고 화성에 왜 가고 있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은정원 박사님을 모시고 자, 1부에서는 우리 달에 다녀왔습니다. 달에 다녀왔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었고 이번에는요. 화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성 가는 거죠, 이제? 네. 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네. 우리는 네.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한정된 그런 자원에서 우리가 닫힌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거냐? 아니면 한 차원 더 높은 이 문명의 세계, 네. 우주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 답을 네. 화성에서 이번에는 찾아봤으면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면 네. 이 많은 사람들이 화성 탐사에 주목을 하는가 그 네. 이유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의 설립자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머스크의 네. 멘토가 네. 누구냐면 라버트 주브린 박사입니다. 어. 그래서 라버트 주브린 박사는 이제 그 미국의 화성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락히드 마틴의 시니어 엔지니어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화성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거지만 네. 사이언스예요. 과학 사이언스. 근데 사이언스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성의 그 신비로움을 네. 밝히기 위해서 화성에 가려고 한다는 거지 인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챌린지,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지금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스타트업, 뭐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아폴로 키즈라고요. 아폴로 달 탐사를 보고 네. 야 나도 이 나도 공부를 할수 해야 있네. 되겠다 해서 이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걸 스피노프 아폴로 해서 키즈라고 하는구나. 그걸 아폴로 키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슈퍼컴퓨터, 나노 기술, 그다음에 로봇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부 다 파생되는 그 스피노프가 결국은 그걸로 해서 파생되는 그래서 기술들이네요. 그런 기술에 도전을 하게 된 거고 그게 결국은 미국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 우리 가자. 그러면 화성 탐사를 하면서 투자했던 그런 기술들 네. 이게 언젠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남는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도전을 해야 한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퓨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어디에서 왔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하늘, 막연히 하늘이었어. 근데 지금은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는데 화성에 가게 되면 달을 기지 삼아서 네. 화성은 이제 더 멀리 가는 디디미. 외계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목표가 있고 네. 화성으로 말미암아 네. 새로운 문명 세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 영화에서 탐사를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목하는 이유, 지금 그걸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와 오늘, 그 다음에 성과 어디까지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럼 거주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할 과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이 화성 탐사가 어떤 시사를 두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결론 이렇게 5가지 스텝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화성의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을 우리가 보통 제2의 지구, 그다음에 붉은 행성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런 행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화성에는 어떤 신비로움도 있지만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 화성에 간다는 거죠. 아, 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행성. 행성. 지구는 다 된 채로 줬지만 그 다음엔 너희들이 한번 읽어봐 이런 거네요. 지구처럼. 그래서 제2의 그리고 지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행성이라는 거죠. 비슷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화성이 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그렇죠.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는 네. 2억 한 5천만 킬로 정도 돼요. 근데 뭐냐면 달까지는 38만 한 4천 킬로라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뭐 훨씬 먼 거죠. 그죠? 네, 훨씬 그래서 훨 멀죠. 달까지는 뭐 3일이면 가는데 네. 화성까지는 8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 먼 거리. 직선으로 가도 직선으로 가도 그 정도 걸리죠. 직선으로 안 가면 얼마나 걸리냐? 2년 1개월이 걸려요. 2년 2개월, 26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지금 연구 결과에 어쨌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죠. 그런 이제 화성도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화성을 이제 언제 화성으로 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그 발사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 화성에도. 근데 주로 발사의 창이 언제 열리냐면 7월 달에 열려요. 7월. 그리고 언제 닫히냐면 8월 초에 닫혀. 아, 그게 가장 화성이 가까이 있을 때랑 그러니까 멀리 뭐냐면 갔을 때 그렇지. 지구하고 가까이 있을 때 이제 가는 게, 화성 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저기 론치 윈도우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화성에 가는 문이 그때 열린다고요. 그때 가야지 8개월 내지 9개월에 도착을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무려 2년 2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26개월. 이 런치 윈도우라는 표현, 이 표현 되게 매력적인데요. 요거는 발사의 창. 경영이나 이런 비즈니스 용어로도 써 뭐든지 타이밍이 있다라는 아, 거. 그러면 이것도 네, 이거 많이 쓸 이것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달에 네. 이 달 탐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네. 화성 탐사는 주로 발사를 7월 달에 많이 합니다. 런치 윈도우. 네, 론치 윈도우 때문에. 네. 그리고 달의 중력은 지구의 한 38%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 그리고 이제 지구는 공전 주기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얘네들은 678일이야. 거의 2배네요. 678일. 그러니까 지구보다 훨씬 공전 주기가 길지요. 길죠. 그리고 혹시 이거 아세요? 지구는 1초에 몇 킬로로 날아갈까요? 태양을 향해서?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성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1초에 얼마 계속 날아가냐면요.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날아가고 있죠. 거의 30km 정도 날아가요. 29.8km로 날아가요. 아니 태양을 향해서? 네. 그럼 언젠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타원 궤도로 그렇게 돌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전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구 자전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적지만 1초에 460m 정도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빙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지구가 너무 질량이 크니까 그런 걸 못 느끼고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비행기 같으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 공간은 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 마찰력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총소리가 났을까요? 그건 뻥이야. 뻥이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구 대기는 네. 주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95% 이상이. 그리고 그쵸. 이제 자전 주기는 지구는 하루가 24시간 정도 되잖아요. 네. 한 4, 5초 빠지죠. 네. 근데 얘네들은
24시간 37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전은 우리보다 조금 길고 공전은 굉장히 더 길죠. 그래서 화성은 1초에 24.5km 정도로 지금 태양을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사실 네. 그 지구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지만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궤도가 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네. 소행선이 자꾸 지구를 공격을 하니까 소행선의 궤도를 바꾸려고 실험을 했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뭐냐면 중생대 때 네. 그 소행성들이 지구하고 충돌해서 네. 그 그때 뭐 공룡이 사라졌다. 공룡이 다 사라지고 그랬던 거죠. 아. 그래서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미국에서 한 거죠. 나사에서.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네. 화성을 들었고 그럼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이죠. 이거 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또 러시아다. 역시 그렇죠. 러시아가 제일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구소련 있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 러시아는 뭐냐면 왜 그러면 우주 개발을 미국보다 먼저 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음. 러시아는 점령군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베를린이 제일 가까운 데가 네. 러시아잖아요. 네. 점령군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은 뭐냐면 히틀러 치하에서 네.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요. 영국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양질의 1급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그 다음 미국도 점령군으로 와서 러시아의 기술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라고. 영국도 결국은 그렇고. 그럼 시작은 또 어떻게 보면 독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설도 뜯어오고 네. 기술자도 데려가고 하니까 먼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1957년도에 스푸트닉 1호를 이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네. 60년도에 네. 나스닉 1호를 만들어서 화성 탐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1년도에 네. 그 마스 3호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화성에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71년. 예, 71년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뭐냐면 미국처럼 뭐 그렇게 뭐 자원이나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의 화성 탐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 어. 미국이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네. 다른 축에서는 뭐냐면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노 4호를 64년도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네. 이 60년대, 70년대, 90년도에 이렇게 이제 화성 탐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화성 탐사를 하게 되면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궤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착륙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로버, 로버. 착륙 로버. 그다음에 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1996년도에 마스 그 뭐냐면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성 가는 안내자라는 이름의 패스파인더를 그때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버 이름이 소저너예요. 소저너. 네, 그래서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거기 마크 와트너가 주인공이잖아요. 감자 먹고 그 감자 네. 먹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뭘 찾아요? 패스파인더를 찾잖아요. 맞아. 어쨌든 살았어. 예. 그래서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그때 마션에서 나오는 이름이 이제 착륙선 이름이 패스파인더였고요. 소저너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 화성에 착륙을 해서 화성의 지표를 이렇게 이 탐지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소저너도 무슨 저는 소주라고 읽었는데 아까 전에 소저너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소저너. 그리고 네. 이제 2003년도에 네. 이제 쌍둥이 이
로버를 보내게 된 건데 하나는 이름이 스피릿, 다른 하나는 오퍼튜니티. opportunity. 스피릿은 정신이라는 네, 이야기고 그렇죠. 오퍼튜니티는 기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 로버를 보내가지고 이제 각각 화성에 있는 네. 여러 가지 지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 관측 이런 걸 네. 수행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의외로 수명을 당초에는 한 1년 정도 잡았는데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스피릿이 2010년 정도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는 2018년까지, 아니 2018년까지 이렇게 화성에서 탐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 피닉스를 2007년도에 이제 또 로버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이 피닉스 다음에 2011년도에 큐리오시티 로버를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달 탐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2018년도는 인사이트라는 인사이트는 밑에 지질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탐험하는- 뭐냐면 안을 본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 탐험하는 그래서 게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이트는 이제 화성의 내부를 분명히 안에 뭐가 있을 예, 거다. 탐색하는 네. 그래서 화성의 내부의 온도 이런 걸 네.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메탄이 나오는 게 화성이었나요? 메탄 나오죠 화성에서. 그렇죠. 메탄이 나온다는 건 그래서 그 가스가 있다는 건 생명체가 있는 거다.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메이븐 화성 그 이제 궤도선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븐의 주 임무가 뭐냐면 네. 화성의 이 웨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화성의 온도? 이제 그 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메탄이 있다는 거를 알아낸 거지.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마스 2020 이런 그 프로그램 일원으로 perseverance하고 이제 ingenuity는 어떤 독창성이라는 그런 뜻인데 네. 이 두 로버를 보내게 되는다고. perseverance는 뭐냐면 인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perseverance는 뭐냐면 얘는 지표를 이렇게 탐지하는 하나의 로버고 ingenuity는 뭐냐면 화성 대기를 나르는 헬리콥터 같은 거야. 근데 뭐냐면 화성은 뭐냐면 이 중력이 네. 지구의 한 38%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공기가 희박해요. 왜냐하면 지구 대기 밀도의 한 18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헬리콥터 같은 게 뜰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뉴어티 이 로버는 네. 공중에 날았어요. 30초 동안 3m를 나른 거야. 세계 최초로 화성에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퍼서비어런스는 뭐냐면 지표를 네. 이렇게 움직이는 로버잖아요. 얘는 공중을 나를 수 있는 거지. 얘예요? 아, 그거는 이제 퍼서비어런스죠. 얘가 그건 둘다 이제 똑같이. 예, 예. 그래서 그럼 30초 어쨌든 날았다는 건 그 이상을 날게끔 할 수 앞으로는 있다는 이제 거네. 그렇지.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을 네.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인제뉴어티가 왜 그렇게 양력을 낼 수 있었냐면 네. 양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헬기 같은 게 이렇게 뜨게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 로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터는 양력을 만들어주는 프로펠러를 네. 로터라고 네. 하거든요. 그게 1분에 네. 한 2,000번 이상 회전을 해요. 그리고 인제뉴어티 무게가 그 재질이 좋은 걸로 만들어서 가벼워. 그러니까 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인제뉴어티 로버처럼 이 공중을 나르는 그런 로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헬기가. 그렇죠. 네. 요 무게에 인지니어링가 걔 무게에 날 수 있다면 얼만큼 큰 무게에는 얼만큼의 그거를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그런 수치가 것들은 나오겠죠? 수치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요. 일본은 1998년도에 노조미 이 그런 탐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 탐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노조미는 뭐냐면 일본의 이제 동경대학 부설 네. 연구소가 아이사스, 그러니까 일본 우주과학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노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발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화성 접근을 하고 그냥 신호가 끊겨가지고 실패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거고 중국은 이제 좀 후발주자였지만 네. 2011년도에 이제 최초로 윙이 1호를 탐사선을 만들어서 발사를 했는데 궤도 진입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20년 7월 23일이에요, 그날. 네. 근데 7월 23일 날 이제 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텐원 네. 1호를 이제 화성에 보냈는데 저렇게 착륙했구나. 텐원 1호는 뭐냐면 이 트리플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트리플 탐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에서도 똑같이 화성이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궤도선이 있어야 되고 착륙선이 있어야 되고 로버가 있어야 된다. 탐사 로버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그런 탐사선이 텐원이에요. 근데 텐원은 뭐냐면 하늘을 방문한다 그런 뜻이에요. 텐원이 한자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버가 이름이 주릉이죠. 주름. 주릉은 무슨 뜻이냐면 불의 신. 그래서 이 주릉도 뭐냐면 화성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네. 빨간 그 지표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채취한 거를 네. 이 주릉에다가 딱 보관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2013년에 네. 이 망가리안 1호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가 있으면 인도에는 이스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우주 연구소를 이제 이스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스로도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도 뭐냐면은 이 달 탐사를 했기 때문에 이 화성 탐사를 달 탐사한 거를 기반으로 하면 달 탐사도 가능을 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화성 탐사를 한 나라는 달 탐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몽고리온 1호를 이제 자체 개발해 가지고 중국의 발사체로 발사를 해서 주로 이제 그 화성 대기 이런 연구를 한 거고요. 근데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얘네들은 한 거예요. 770억 원이 네네. 원래 조 단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뭐냐면 미국의 그 메이븐 그 화성 탐사선 있잖아요. 그거보다 뭐 훨씬 돈이 적게 들어서 이 이제 인도 수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난한 나라다. 돈도 없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탐사선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왜 얘네는 저를 왜냐면 기술이 있으니까 외국의 뭐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인건비도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랄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자기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발사체로 쏘니까 돈이 적게 들 수밖에 없죠. 결투제거.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냐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아주 그런 데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 거죠. 인도는 미국에서 한 사람이면 10사람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네. 인도의 인건비는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루에 보통 노동자들 임금이 1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에까지 인도에서 2년 있다가 왔는데 네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보면은 기본이 제일 비싼 게 10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는 이제 뭐 뉴델리, 델리 이런 데 네. 저는 많이 가봤었는데요. 이스로가 이제 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는 우주부가 없잖아요. 정부에. 네. 인도는 우주부가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우리는 우주청도 없지만 얘네들은 우주부가 있어요.
근데 이스로 이제 소장이 우주부 장관을 겸임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네, 유럽. 유럽을 보면 1996년 마스 96을 발사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드디어 2016년에 네. 엑소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브라이언 로버를 여기에 착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큐리오시티하고 인사이트. 노. 큐리오시티 하고 그것도 로버잖아요. 근데 큐리오시티는 크기가 커요. 보통 한 1톤 정도 되는 그 굉장히 큰 그런 규모고요. 네. 이 브라이언은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적죠. 한 500kg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브라이언도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신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화성이 계곡도 있고 뭐 언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면 그런 내비게이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을 시켜가지고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로버들이 자존심 대결을 한 거죠. EU하고 미국하고 브라이언하고 큐리오시티하고 그렇게 된 거고. 이름도 잘 줘요. 큐리오시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예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수도가 두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뭐냐면 이 화성 탐사를 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다. 그래서 석유가 고갈이 되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과학 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자. 그런 어떤 하나의 동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네.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거기에 종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화성 탐사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주 과학 기술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아말이라고 하는 탐사선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뭐냐면 콜로라도 대학이나 뭐 UC 버클리나 뭐 이런 대학의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발사체는 일본 거를 쓴 거죠. 일본 거를 얘네들이 써가지고 일본의 이제 다네가시마에서 발사를 했어. 일본 로켓을 이용해서. 근데 일본이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한번 플래닛 B를 보내고 그게 실패했잖아요. 얘를 통해서. 근데 다시 얘를 통해서 다시 자기네들 발사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한 궤도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영특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일본은 이 아랍에미리트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화성 탐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성 탐사를 할 때 뭐냐면 이 대대적으로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데 네. 부르츠 칼리파라고 하는 그런 빌딩이에요. 근데 부르츠 칼리파가 몇 메타냐면 828m야. 근데 거기에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문구가 impossible is possible. 불가능은 가능하다.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야 달에 가는 거 옛날에는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화성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거기도 이제 그 우주센터가 있거든요. 모하메드 빈 레시드 스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많은 그 과학기술자 중에 네. 38%가 여성들이야. 오. 그래서 뭐냐면 해교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 회교 국가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화성 탐사를 최초로 한 나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주변 국가애들도 뭐냐면 그 아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거야. 실은 네. 왜냐하면 이런 데서 자극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랍에미릿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이 아랍에미릿은 비록 이 자기네 기술이 아닌 발사체, 자기네 기술이 아닌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을 사용해서 달 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서 얻는 기술도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바이셋 같은 게 있어요. 인공위성도. 네. 근데 두바이셋이 저궤도 위성인데요. 소형. 우리 대전에 있는 세츄레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츄레가이가 만든 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게 두바이셋이에요. 그러니까 두바이셋이 한 기가 아니라 뭐 두 기까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전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운 거죠. 엄청 잘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그 세츄레가이에서 이제 두바이셋을 사실 만들어서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우주가 어렵다. 이렇게 깊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이 사실 중국 같은 데서도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우주과학 기술에 다 종사를 해요. 대학에도 뭐 그런 데가 제일 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우수한 인력도 있고 시설, 많은 그 인력과 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주 굴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누리가 네. 지금 달을 향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달을 누리러. 달을 누리러 지금 가고 있는데 달 궤도에 진입을 하고 네. 주어진 미션을 잘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화성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의 자체적으로만 하면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미국 뭐 이런 선진들로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게 혹시 지금 그러니까 단계에서는 공동 맞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할수 역시 있죠. 미국은 네. 똑똑해요. 네.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성과는 간단하게 중요한 이야기만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그 소저너 로버라고 아까 아까 이야기를 전에, 했잖아요. 네. 아까 전에. 네. 근데 소저너 이거를 이제 할 때는 미국 나사의 디스커버리의 그런 그 이제 정책을 필 때 나사의 모토가 있어요. 슬로건이. 유명했었는데. 아니, the faster, better, cheaper야. 그러니까 빠르게. faster는 더 빨리 제품을 만들고 더 better, 제품이 더 좋게. 그리고 더 싸게. 그래서 이제 소저너 이런 거를 할 때, 그러니까 궤도선에서 이제 착륙선을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저너를 이제 착륙을 시킬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네. 리소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기술을 쓴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돈을 좀 적게 들이기 위해서 리소 브레이킹을 썼는데 뭐냐면 원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성의 대기를 이렇게 뚫고 내려오거든요. 네. 이 착륙선이 내려오는데 그때 뭐냐면 이 원래 역 추진 로켓을 써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내려오거든. 그러면 역 추진 로켓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근데 미국이 바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역 추진 로켓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소저너 때는 뭐냐면 리소 브레이킹을 한 거야. 낙하산으로 감속을 시키고 지면에 딱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에어백을 거기에다 에어백이 터지게 해가지고 착륙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에어백이 우주선 거기서부터 나오고 아, 그렇죠.
그래서 에어백을 그러니까 스피노프 뭐 예, 나라고 예. 했구나. 낙하산 에어백을 이용해 가지고 네. 리소 브레이킹 그런 기법을 써서 달에 착륙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리소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착륙 오차가 한 80km 돼.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 네. 근데 역추진 로켓을 써서 착륙을 하게 되면 착륙 오차 범위가 한 20km 그 정도 적어져. 막 우주선을 제가 만들 수 있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들어요. 그래서 막 뭐냐면 자세하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스피릿이나 네. 오퍼튜니티, 피닉스 이런 로버들은 전부 다 리소 브레이킹 그런 기법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큐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역추진 로켓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퍼서비어런스도 역추진 로켓을 써서 달에 착륙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더 착륙 지점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박사님은 우주 영화 보면요. 네. 이렇게 막 달에 왜 착륙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보이겠어요. 쟤는 거짓- 설정을 걔는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많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션에서 뭐 감자를 바로 기를 수가 있냐고요. 양배추는 기를 수 있는 거, 양상추인가 아, 그거는 나온다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안에서. 예. 우주선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옛날에 뭐 재민이니 뭐 이런 이 인공위성 옛날에 제일 처음에 인공위성은 유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줄 베른이라고 하는 1865년에 이 줄 베른이 쓴 책이 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예요. 1800년도에 1865년에 쓴. 19세기에 예. 지구가 근데 달까지. 그때는요 뭐냐면 비행기도 발명이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줄 베른이 어떻게 보면 애언가 같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희한한 건 뭐냐면 이제 그때는 로켓이 없으니까 소설에서는 뭐냐면 대포로 쏘는 거야. 달을 향해서. 근데 거기에 그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이 3명이야. 그러니까 아폴로 15로도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3일 안에 가 달에. 그래서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어디로 떨어지냐면 태평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미군 해군이 그 사람들을 건져서 이렇게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지구에서 달까지가. 근데 아폴로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이런. 상상이 굉장히 희한한 상상이었죠. 어떻게 플로리다 거기에 발사장이 만들어 거기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희한하지 않아요? 줄 베른이 그래서 천재 같은 어떤 애연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계속 고민하고 상상을 하면 이루어지긴 하네요. 오늘 그래서 저도 이제 상상을 해야 되겠어요. 성과는 뭐냐면 네. 이게 이 75년도 네. 바이킹 때, 네. 그 다음에 90년도, 네. 2000년도 네, 네. 초, 네. 2021년 드디어 이 퍼서비어런스 이런 이 로버들이 그 다음에 인제니어티 공중 로버, 헬리콥터 이런 이제 로버들이 많은 그 달의 신비로운 현상을 이제 관측하고 채집해서 네. 지금 땅에다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갈 수는 아직 없잖아요. 뭐 사람도 원웨이로 그래서- 해가지고 오지 않는 걸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화성을 가더라도 지금 화성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나사하고 이사하고 유럽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지구 귀환선까지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퍼서비어런스가 그 모은 어떤 그러한 네. 이 채집물들을 나중에 이제 지구 귀환선이 가지고 오려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텐원 있잖아요. 네. 거기 준웅 로버도 이제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주로 이제 화성에서도 뭐 이 탐사 중에 뭐 타성 그 내부 온도도 측정하고 화성 대기도 측정하고 또 화성에 물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퍼서비어런스 로버 안에 어떤 장비가 있냐면 이 목시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 마스
옥시전,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인시추, 페리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화성 산소 현장 시험이에요. 근데 목시는 뭐냐면 이 화성에는 대기가 95%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열을 가하면 네. 일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5.8g을 산소로 생산할 수 있어요. 목시를 통해서. CO2를 자른다. CO2를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랑 O2로 해서 바뀐다. 그렇죠. 분리시킨다. 분리- 열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시간에 5.8g 산소를 만드는데 목시를 통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성인이 한 10분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양이래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실험을 계속. 그러면 목시가 하고 있죠. 그러다가 거기 산소 생겨가지고 생명체 나타나고 막 아니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어쨌든- 인간들의 연구가 어디에서 변수를 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이 퍼서베어런스 네. 로버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화성에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산소로 만들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아까 30초를 떴으면 3시간이 뜰 수 있는 것처럼 아하. 지금은 요만큼 그렇죠. 산소지만 아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화성에 언젠가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살 여기서 수 있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근데 화성에는 뭐냐면 지구는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구 그 핵 속으로 들어가면 플라스마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전기를 띤 플라스마는 전기를 띠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서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매일 태양풍이 불어요. 근데 태양풍은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고 이 고에너지 입자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지오 매그네틱 필드가 지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방어를 해주는 방어막이네. 방어막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태양에서 또 뭐가 오냐면 이 자외선이 또 네. 엄청 오거든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요. 대기 중에 이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오 매그네틱 필드가 없어진다면 지구는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 나오고 오존층 파괴 나오는 거죠. 오존층 파괴가 되면은 이제 식물들이 다 죽죠. 클로로필이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화성에서 일부러 오존층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 소리 이제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화성에서 우리가 살려면 네. 지표에서는 못 살아요. 네,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개미처럼 땅속. 지하로 들어가야 돼. 왜?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아까 태양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자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장을 계속 측정을 해요. 지역에 따라서 극지방 그다음에 뭐 여러 지역에서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박사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지구를 지켜야죠. 오로지 지구를 지켜야 네네. 되겠다. 지구가 인간한테는 가장 살기 좋은 네. 곳이지만 요즘에는 이 이제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더 위기가 되고 폭발되기 전에 그래서 지켜야 되겠다. 위기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기가 그냥 종말을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진짜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간도. 네. 그래서 이제 달 화성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려면 이제 방사선 노출로부터 네, 우리가 막아줘야죠. 이 회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기 아까 CO2를 O2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찾아가지고 이제 마실 수 있고 하는 거를 또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그런 그 이제 뭐냐면
우주 방사선을 피할 건지. 그럼 박사님은 어쨌든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 1인자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아니 1인자라고 하기보다도 그 분야에 가장 깊숙이 조금 알죠. 아니, 깊숙이 들어가셨던 분이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러면 그리고 어느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질 거다. 예를 아 들면은 이제 50년, 30년 후, 아 그러면 50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됐을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가잖아요. 일본 사람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네. 국가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하고 화성 탐사를 하고 하는데 네,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 우주 발사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스페이스 X의 발사체는 뭐냐면 리유서블이라고요. 일단 엔진이. 그러니까 이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로켓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구로 다시 떨어지는데 낙하산 달아가지고 착륙 장소로 딱 떨어뜨려요. 10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던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얼마 떨어뜨리냐면요. 네. 1kg를 우주로 실어 날리는데, 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는 뭐냐면 우주 화물을 나르는 그런 비행체거든요. 네. 근데 1kg를 이제 그 우주 공간에 날리려면 보통 만 달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까지 내렸냐면은 2,000불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재사용하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200불까지 내리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싸니까 그치.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유저블 그 론칭 엔진을 만든 거는 뭐냐면 나사가 아니에요. 스페이스 X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 X의 엔지니어들이 나사에 있다가 글로 간 사람도 있고 그치. 락히드 마틴에 있는 사람이 간 사람도 있고 뭐 보잉에서 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 X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 아르테미스 조약에서는 나라끼리의 조약이잖아요. 네네. 이 스페이스 X는 미국이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그 조약에 들어가진 않나요? 않죠. 근데 뭐냐면 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 나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의 조약인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 나라끼리죠. 근데 이제 이 결국은 뭐냐면 스페이스 X 같은 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탐사선을 만든다, 우주 발사체를 네, 만든다. 네. 그럴 때 네. 얘네들이 이제 나사에서 공고를 하죠. 그치. 뭐 이제 모이세요 해가지고 아마존도 거기서 결국은 책회사가 그러니까- 아니라 우주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아니 아마존 같은 애들은 뭐냐면 네. 이제 이 제프 베이조스 이런 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우주 관광회사죠. 개발은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개발도 하죠. 이거 개발한다고. 개발도 해요. 개발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존 설립자잖아요. 네. 근데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도 자체적으로 리유서블 론처를 엔진을 만들죠. 결과적으로는 아마존 제가 봤을 때는 책으로 돈 벌어갖고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보면. 그리고 아니 이제 뭐 책만 한 거 아니죠. 네, 전체 다 쇼핑몰을 그렇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 버진 회사 유명한. 네, 버진 갤럭틱 네. 거기도 이제 뭐냐면 이 지구에서 이제 자기네들 그 저기 우주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지상에서 100km까지 갔다 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상에서 한 100km 정도에 미국의 물리학자 본 칼만이라고 한 사람이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본 칼만 라인이라고 네. 그 라인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여행을 하고 오는데 한 3억 정도 받죠. 내년에 가는 그 일론 머스크랑 가는 거는 뭐 380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갔다 오는 거. 화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재미나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그 이제 머스크의 네. 이 멘tor 네.
주브린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닥터 주브린. 네. 주브린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면 테라포밍 오브 마스예요. 그러니까 화성을 개조하는 거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테라포밍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화성 거주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가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테라포밍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지구와 같은 환경을 테라폼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구와 그치. 같은 환경을 화성에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테라포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케네디가 이야기했잖아요. 1970년 이전에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 그건 쉬워서 그런 게 아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이 말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달을 이제 쭉 했고 이렇게 달과 화성을 이 탐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더 노력하는 우리들의 움직임. 자, 이게 하는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 네. 화성 탐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네. 뭐냐면 달 탐사를 지렛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달 탐사를 통해서 축적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한 축에서 했던 기술들 이거를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달 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화성 탐사를 하겠다. 그렇지, 화성 탐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네. 이제 기술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 또 공학 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장비를 좋은 장비를 만들면 그 장비를 통해서 또 더 좋은 거를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주를 그래서 위해서 이제 만들었지만 실생활에도 우주 쓰이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이 화성 탐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파생되는 그런 스피노프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주 과학 기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주는 거죠. 시사점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우주 탐사는 이 어떤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조약으로 국제 서로. 공조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우주 경쟁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란 중국의 경쟁이 아, 그렇죠. 아시아와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뭐냐면 경쟁이 됐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환율 전쟁도 하고 있고요. 우주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적으로도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됐네요, 완전히. 그렇죠. 지금 중국이 세계 두 번째 가는 강국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이제 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화성 탐사는 이 많은 기술이 융합이 되고 또 그게 이 총체적으로 사용이 돼야지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이 그래도 뒷받침되는 나라들이 지금 달 탐사나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과학 기술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달 탐사가 잘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1935년 내지는 40년 안에 우리도 화성으로 2035년. 2035년 네. 안에 네. 우리도 2035년에서 40년 안에 화성 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성은 인류가 이 거주하기, 생활하기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도 뭐냐면 이 사계절이 있고요, 네. 계절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공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태풍이 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 화성에서 언젠가는 인간이 거주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화성 탐사를 하려면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과학기술의 과감한 투자와 인력 양성을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쪽에 우리도 관심과 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우리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러시아랑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우주 경쟁으로 누가 먼저 가냐, 누가 먼저 깃발 꽂냐의 싸움으로 해서 한번 꽂고 나서 발전이 늦어지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하냐가 아니라 거의 이제는 인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류 이거는 누구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됐을 때 우리 전 지구의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화성 탐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같이 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달, 화성을 포함한 네. 우주 개발, 우주 네. 탐사는 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단 없이 계속 갈 거고 네. 또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네. 이 교착점이 네. 결국은 당분간은 화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달 탐사도 결국은 달에 화성을 가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화성인 이제 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를 조립을 해가지고 네. 이제 큰 우주선을 통해서 화성을 가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달에 대한 너무너무 상세하게 아무래도 우리 이 우주 탐사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답게 정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달, 화성 이게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모든 각국의 나라가 진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가 정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지구를 먼저 빨리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인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우리 학생들 지금 앞으로 커가는 미래의 학생들도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3가지가 딱 정리가 돼요.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지적 재산이 축적된다라고 아까 전에 이거에 대한 시사점은 꾸준히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부분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말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스피노프 기술이라고 뭐 하나를 우주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연구를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아까 전에 뭐 정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어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지구의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네. 하나 기술을 이야기하면요. 네. 이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2억 5천 네. 뭐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통신을 하는데 한 14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는데 14분이잖아요. 네. 오는데 14분이면 28분이잖아요. 거의 30분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격 조정이 안 되는 거라고요. 실시간 원격 조정. 그렇죠. 그러니까 로버가 움직이게 여기서 원격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슈화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AI 이런 그런 부분이 기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거를 판단해 가지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래밍 이런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뭐냐면 자율 주행차 네, 이런 것도 네. 다 그런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괜히 따로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네요. 결국은 우주에 대한 화성에 가겠다는 만화를 본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율주행 뭐 이런 게 다 그거 다 연결이 되는 연결이 거죠.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지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티피셜한 그쵸. 지능을 통해서 원격이 하겠다는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원격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성 같은 네, 게 그쵸. 있는 거는 로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지 그 로버가 움직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개발이 같이 융합적으로 같이 개발되겠네요. 그렇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을 옛날에도 뭐 AI 기술이 있었어요. 네. 오래 전에도.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그렇게 네. 많이 안 쓰였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그 말이 나오면서 AI가 네. 부상이 된 거지. 그 전에도 다 있었던 그러니까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네. 속도가 아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명이 10년 주기라지만 요즘에 1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조만간 우리는 지구는 어쨌든 간에 더 건강하게 더 감사히 여기면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또 과학자분들이 또 그다음 화성이든 달이든 연구를 하는 모습은 우리가 TV로 보더라도 아니면 가려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더 빨리 지구를 더 깨끗하게 분리수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달, 화성 저 되게 똑똑해졌어요. 또. 웬만한 거 어디 가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메커니즘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강의 듣기 전에는 그냥 뭐 발사하나? 뭐 다누리 발사하나? 그럼 그런가 보나? 이 정도만 했었지 크게 뭔가를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되게 많이 이 흐름, 우주의 개발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되게 우리 신화 북토크 우리 조경인 체계정원 시즌2 신화 북토크 우리 이인식 카페터님 덕분에 계속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저만 똑똑해지지 않고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도 똑똑해지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윤정훈 원장님 모시고 박사님 모시고 신화 북토크 에피소드 3 달 화성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